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항생선물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항생선물은 홍콩 증시를 대표하는 항생지수를 기반으로 거래되는 선물 상품으로 거래량과 큰 변동성 덕분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선호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씩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단기 매매 기회가 풍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변동성은 수익 기회와 동시에 큰 위험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라면 무작정 진입하기보다 시장의 특성과 적절한 전략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항생선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초보자에게 비교적 적합한 전략과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생선물의 특징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생선물은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 선물과 비교해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특히 홍콩 증시 개장 직후에는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강한 상승이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지표 발표, 미국 경제지표 발표, 중국 정부 정책 발표 등 다양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라면 복잡한 매매의 기법을 찾기보다 먼저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되는 전략 중 하나는 추세 확인 후 진입 전략입니다.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향을 예측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형성된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면 무리하게 매도 포지션을 잡기보다 상승 흐름 속에서 매수 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가 명확하다면 반등을 예측하기보다 하락 방향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초보자에게 적합한 접근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개장 직후 무리한 진입을 피하는 것입니다. 항생선물은 홍콩 증시 개장 직후 매우 큰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방향성이 불분명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급등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하지만 초보 투자자라면 시장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 이후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진입보다 확률 높은 구간을 기다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특정 가격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반등하거나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매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복잡한 보조지표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지지선과 저항선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절매 전략 역시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항생선물은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기준이 없는 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계좌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입 전에 미리 손절 구간을 정하고 해당 가격에 도달하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높은 승률이 아니라 철저한 손실 관리에 있습니다. 최근 시장 환경을 살펴보면 항생선물은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미국 금리 정책 변화, 글로벌 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중국 경제 관련 뉴스와 미국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요 경제 일정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지표 발표 전후에는 예상치 못한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많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항생선물은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을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에 몇 번의 좋은 기회만 선택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무분별한 진입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거래 횟수보다 거래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규모를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계약수를 진입하면 작은 가격 변동에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자신의 작은 규모에 맞게 부담 없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경험이 쌓이고 자신만의 전략이 검증된 이후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입니다. 모의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의 투자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구조와 주문 방식, 손절 습관을 익히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항생선물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은 실전 경험 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의 투자를 통해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항생선물 거래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 모든 구간을 수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목표 수익을 설정하고 계획대로 청산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다가 오히려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입 전에 목표 수익과 손절 구간을 함께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생선물은 높은 변동성과 풍부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그만큼 위험도 큰 상품입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시장 방향을 예측하려 하기보다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한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철저한 손절 원칙과 적절한 자금 관리, 경제지표 확인, 과도한 거래 자제와 같은 기본 원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항생선물 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손실을 관리하며 꾸준히 시장 경험을 쌓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일수록 복잡한 기법보다 기본 원칙에 충실한 전략이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